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2차 전지와 에코프로 관련된 2차 전지랑 관련되는 섹터들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급반등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이 타이밍이 왔는지, 왜 지금이 또 최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대한 기대가 지금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다시피 이제 연준 같은 경우도 9월에는 확실히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웃긴 게 이제 뭐 연준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벤센트 재무부 장관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예언이라고 할 것도 없죠. 뭐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벤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파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정책금리 인하 전망을 이해로 유지됐다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는 뭐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7월에 안 하면은 이제는 뭐 남은 건 9월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늦어도 오는 9월에는 할 거다.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사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은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지금 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걸 더 무게를 싣는 게 뭐냐, 최근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한 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금리 인하를 못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연준 같은 경우도 관세만 아니면 우리가 언제든지 금리를 인하를 했을 거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관세를 보고서 금리를 동결하고 이 지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그럼 7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일단은 지표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이런 부분만 봐도 파월의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 관세 리스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 금리 인하를 했을 거다라는 발언의 뉘앙스를 했었는데, 이게 또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로 또 올라갈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었어요. 이제 바로 이제 베트남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베트남이 뭔데라고 할 수 있지만 뭔데가 아니에요. 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이 안긴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런 베트남이 미국과의 완만한 합의를 했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다른, 일단 뭐 당연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겠지만, 5번째로 많은 이 무역 적자를 미국이 안긴 나라인 만큼 추가적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무역 합의를 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다른 나라로 하여금 이제 관세 협상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뉴스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9월이 아니라 7월에도 뭐 할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금리 인하가 앞으로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주들의 수혜가 되느냐, 반사익이 되느냐, 이거는 과거부터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관련한 섹터에서 제약 바이오만 반사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작년의 뉴스를 보면은 이게 뭐 6월달, 뭐 4월달, 2월달 우리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되는 기대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제약 바이오 말고도 움직였던 게 뭐다? 2차 전지주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 내려가니까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공모에 이제 참여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 관련되는 기대감으로서 올라갔던 거는 제약 바이오도 맞아요. 근데 2차 전지주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뭐다? 오히려 2차 전지주 섹터들 보면은 뭐 EV 첨단 소재라든지 뭐 여러분 중앙 첨단 소재, 뭐 강원 에너지, 뭐 이램 관련된 다양한 2차 전지 관련되는 섹터들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급등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금 뭐 금리 인하 기대가 다가올수록 2차 전지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테슬라가 반등해서 2차 전지주가 뭐 반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왜? 테슬라의 반등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테슬라가 오늘 이제 어제 반등했던 게 사실 트럼프와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고 인도량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계속해서 감소하고 이 실적이 안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데 반등했거든요. 그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이 인도량 감소 폭을 봤을 때 감소량에 대한 이런 감소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봤을 때가 뭐가 예상된다. 이 앞으로의 이제 바닥 이제 그 인도량이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게 이제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바닥을 찍었다. 우리 과거에 삼성전자가 정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나서 오히려 급반등했던 것도 뭐 때문이었어요. 보릿고개에서 최악을 찍고 이제는 턴어라운드 한다.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거다. 그런 기대감이었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2차 전지주들이 바닥이다 뭐 그런 기대감으로서 올라가기도 했어요,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2차 전지주들에게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저는 오늘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금리 인하.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은 우리가 7월이 되었든 9월이 되었든 금리 인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고요.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왜 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반사이익의 모멘텀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너무 당연해요. 제약 바이오도 올라가는 게 뭐냐고 하면요. 금리 인하 시기에는요. 성장주로서의 집중적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기술주. 그래서 미국의 그 금리 정책 완화 이슈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기술주와 2차 전지, 그 다음에 AI, 클라우드 등 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사실은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금리 인하 시대 기대는 뭐다? AI, 클라우드, 반도체, 2차 전지 등 고성장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을 높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과거 이제 작년 뉴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금리 인하 시기마다 2차 전지주가 올라갔잖아요. 그 당시에 나왔던 뉴스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2차 전지주와 전기차 관련주들이 금리 인하 기대 시마다 강한 반등세를 보이며 투자를 주목받는데 그 이유는 뭐다? 전기차와 2차 전지는 미래 수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들의 기업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특히 2차 전지 업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외국인이나 이런 매수세가 주목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는데 왜 이게 금리 인하가 성장주냐 2차 전지가 왜 성장주냐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전기차라는 거는 이게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많죠. 화재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도 있고 주행거리도 있고 배터리 충전 시간도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런 걸 굉장히 싫어요. 친환경 차량을. 그러니까 그런 게 리스크라고 했지. 어쨌든 향후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는 전기차를 안 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어떻게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이게 뭐 예시로 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2G 폰을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해서 이거 못 쓰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뭐가 됐어요? 통신사들에서 이게 통신사에서 이게 돈이 안 되니까 2G 없애고 오히려 핸드폰 아이폰으로 바꿔준다 하면서까지 3G로 바꿨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내연기관 안 탈 거야, 그 전기차 안 탈 거야 한다고 해서 안 탈 수 있는 게 전기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제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걸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25년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한다? 2차 전지 관련되는 이 기업들이 연평균 기업 실적 성장이 22%는 성장할 것이라고 이제 과거부터 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성장 업종군에 속하는 게 2차 전지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산업 성장률이 비교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연평균 22%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GDP 성장률이 3% 4%고요. 뭐 선진국 소비재가 2, 5%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전기차 배터리의 22%는 굉장히 큰 폭으로 뭐 하게 된다?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이런 2차 전지주 섹터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했다시피 전기차 캐즘이나 뭐다 하면서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간의 2차 전지주들이 실적이 안 좋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또 뭐였냐고 하면요. 이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다양한 기업들 보면은 늘 미래 먹거리 무슨 배터리 개발한다 뭐 한다 공장, 특히나 뭐 미국에서 자꾸 뭐 이 보조금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미국에 또 공장을 또 추가 증설하고 뭐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뭐가 돼요. 자본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수익성은 약해지는 게 2차 전지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다? 이제는 기술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전기차 시장이 오히려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향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는 거죠. 이 설비 투자, 설비도 이제 완공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추가적인 뭐 물량을 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뭐 기능 업그레이드, 뭐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투자, 연구개발, 뭐 증설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어쨌든 초기 고정 비용이 그 어느 정도 이게 이 당시에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는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2차 전지주들이 이제부터 25년도 이후에 이제 이 완공되는 그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죠. LG 솔루션 같은 경우도 25년도 이제 완공되고 이런 기업들이 꽤 많아요. SK온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히려 이런 투자 설비들이 완공되고 나서는 고정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 증가로 연계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북미, 유럽, 중국에 건설 중이며 차세대 기술 확보에 투자금을 아끼지 않고 있고, 이것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장주의 기본이 뭐다? 현재 이익이 아니라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좌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은 현재 실적보다 미래 수익 창출력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당장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24년도에 기업이 적자를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우리는 버틸려지 충분하다, 우리는 문제없다라고 한 게 뭐 때문이에요? 오히려 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애리조나주에 뭐 이런 것들 지금 배터리 공장 짓고 있고, 이걸 통해서 차세대 배터리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뭐 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에 지분 50%씩 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25년 말에 또 가동을 목표로 해요. 이를 통해서 뭐 하겠다? 연간 전기차 약 60만 대분의 배터리를 독점적 확보가 가능해질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5년도 이후에 배터리 공장들이 완공되면서 실적으로 연계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전기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전기차 실적도 이제 바닥이다 라고 하면 바닥일 수 있겠지만, 전기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배터리들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넘어간다? 하나라든지 LG 솔루션 같은 것도 보면 알겠지만 항공 모빌리티, 우리 뭐 드론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항공 모빌리티 배터리로도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군사용 드론용 배터리로도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배터리가 앞으로 사용될 곳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도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역시도 글로벌 로봇 배터리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도 뭐 하나를 빼먹었는데, 여기구나. 보면은 이 선박 같은 경우도, 전기 선박 같은 경우도 이제는 내연기관이 아닌 이런 전기를 이용한 선박이 2030년까지 엄청나게 증가하는 추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증가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에 이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추세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1분기에 깜짝 실적 발표했고요. 2분기에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 관측하는데, 보면 매출액은 줄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점차 점진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액은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전기차 캐즘이 아직도 확보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완전히 나아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실적이 증가할 수 있겠어?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게 뭐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정비 부담이 완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이런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완공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그동안 빠져나갔던 이 고정비가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실적은 더 좋게 탈바꿈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아마 이제 대다수
이 하반기로 넘어가고 25년도 넘어가고 26년도 넘어가면 그간에 투자했던 이 설비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됩니다. 이제 완공이 되기 시작하고요. 위로 뿌려놨던 것들이 이제는 수익으로 이제 돌아올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로 이제 본격적인 우상향 흐름을 또 잡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5년도에는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사실 우상향 흐름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미. 여기서 바로 돌파해줘도 올라가고 아니면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25년 말부터 해도 올라가지고 어쨌든 그런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었던 에코프로가 되었던 이런 2차 전지주들이 누구 하나가 이렇게 출발해준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테마주로서 뭐 양자 컴퓨터 같이 움직이고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것처럼 2차 전지주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제약 바이오 파동도 제약 바이오 파동 같은 경우도 뭐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2차 전지주들도 다시 2차 전지 말이 없네요. 제 2차 전지주들의 강한 또 상승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